There is why. 왜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말을 자주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제 회의 같은 걸 할 때, 기획회의 같은 걸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왜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야? 뭐야? 그러면 왜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 좀 쿨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뭐 진심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왜를 잘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왜 그래? 그거의 이유는 뭐야?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게 되게 이제 본질에 닿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를 알아야 되게 뭐 지속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는데, 그러니까 왜를 모르고 무작정 하는 거를 좀 이제 무지성처럼 비판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왜를 알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나? 그러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에 닿을 수 있나? 본질에 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둘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져 있고,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미천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왜를 묻는 것을 이제 뭐랄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너무 그거가 이렇게 칭송받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와 아주 순수하게 깊게 사고할 수 없는 그 제한, 수많은 편견들과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 이게 나한테는 유효한데 너한테는 무효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 나한테는 맞는데 너한테는 틀린,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히 봤을 때 왜는 알 수 없고 왜를 안다 한들 그게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Y가 너한테도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를 묻는 거 참 좋지만 이걸 너무 칭송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나는 그냥 왜를 묻지 않겠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인스타 더 하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There is no Y는. 그러니까 사실 왜는 없어요도 사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토시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실례합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뭐라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게 있으면 그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시 하나가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해킹 기념 굿즈 후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화 대사 한 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수박이 fuck 롤락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fuck이라고 썼어요. 롤락스라는 이름 앞에 저희 해킹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뒤편에는 이거 오자 2개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당신이 목사냐, 뭐 어떻게 이런 걸 하냐, 너무 싫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비판을 이제 수용했지만,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 좋진 않았어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은 그냥 내가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을 너무 그냥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비판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찍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한 줄의 대사인데, 근데 이 대사를 내가 뭐 시발이라고 썼던지, 아니면 시발이라고, 쌍시옷이 아니라 시읒이라고 썼던지, 아니면 이거를 FUCK라고 쓴 게 아니라 FXXK로 썼든지, 이러면 그 토시 하나 가지고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FUCK를 그냥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때려 꽂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너무 욕 같지도 않으면서 뭐랄까 허세 부린 욕 같지도 않고 좀 클래식인 거죠. 예. 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라카로 벽에다가 썼던 FUCK와 SESX, 이게 클래식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토시 하나로 그 수위 조절을 하고 대고한 대구가 있는 거예요. 토시 하나로 매력적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매력적이게 될 수도 있고. 왜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는 없어요가 더 맞아요. There is no why, 이것도 사실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이미 했던 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보다 먼저 쓴 사람한테 그 코테이션이 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논문 같은 거 쓸 때. 나는 진짜 내 머릿속에 나왔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래도 저보다 먼저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re is no reaso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새롭지가 않고 뭔가 캠페인의 구호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문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이 문장들과 단어들이 외쳐야 되거든요, 브랜딩으로서. 근데 There is no reason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대제목이나 소제목이 되지 않고 문단 가운데 있는 평범한 한 줄의 문장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양평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덕소를 지나갑니다. 여기에 약간 명물이 물안개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저는 대학교를 양평에서 다녔어요. 이 추억이 있죠. 새벽에 물안개 확 있고 너무 춥고 밤에 막 별이 쏟아지고. 아무튼 이 토시 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글을 수정할 때 일단 어미도 많이 고치고요. 다로 끝낼까, 요로 끝낼까, 까로 끝낼까, 뭐 거로 끝낼까, 어미도 많이 고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단 위치도 바꾸고 뭐. 그 1974년도에 이제 외줄 타는 남자 필리페 태핏이 쌍둥이 빌딩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그걸 건너갑니다. 110층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사람의 일대기 이야기가 조셉 골든 레빗 주연으로 하늘을 걷는 남자인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영화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거의 본능에 이끌린 거고,
뭔가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아주 어떤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냥 그 사람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하고, 410m, 110층을 걸어간 거예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 장대 하나 들고 균형 맞출 수 있는. 당연히 불법이죠. 이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다 준공되기 전에 미완공일 때 가가지고 몰래 한 거야. 건물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어봐. 그럼 얼마나 재수없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무단 침입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경찰, 그러니까 외주를 다 타자마자 반대쪽 건물에서 경찰한테 잡혀가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느 한 토크쇼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필리페 너 도대체 왜 그랬냐, 그때 했던 말이 There is no why입니다. There is no why. 근데 이게 이유를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뭐 도전하고 싶었고, 불가능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말들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데어리스도 와 했을 때 그 말에 이제 그 던져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뭐랄까 가벼워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제 왜라는 거는 사실 의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라도 알면 내가 살겠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왜라고 묻지 않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몰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몰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가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이클 조던이 결승전에서 4쿼터, 3쿼터를 뛰고 있는데 미친 듯한 플레이를 하고 신들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농구하나요? 물어본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나 지금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 지금 미친듯이 본능에 이끌려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몰입, 엄청난 몰입. 근데 이 엄청난 몰입이 되려면은 미친 듯한 반복에 의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이 없으면 손이 저절로 가지 않고 생각 없이 몰입이 될 수 없죠. 사람들이 이제 저도 왜 이제 어떠한 계기로 빈티지 샵을 하게 됐냐, 제가 2018년도에 업을 바꿔서 빈티지 샵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였냐면은, 그 파도가 나한테 왔고 내가 그 파도를 잡아탔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표현을 쓰자면 신과 인간의 하모니인 거죠. 신은 운명을 제시했고 섭리를 제시했고, 인간은 그거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자유의지를 들어서 선택한 거죠.
저는 팔자 아니면 운명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터부시하진 않아요. 사주팔자 이런 거는 빅데이터에 의한 엄청난 과학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이란 것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별을 관찰하던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아주 터부시하지 않지만 맹신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 신의 섭리 아니면 운명 이런 것들, 정해져 있는 것들. 근데 그걸 거스를 수 있는 힘도 신이 우리에게 주셨고 나한테 있고, 그러니까 그 수박 빈티지라는 운명의 파도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거를 안 잡아 타고 보낼 수도 있었죠. 그건 저의 결정이었으니까. 근데 잡아 탄 거죠. 근데 그게 파도가 와서 내가 파도를 타는 거하고 그냥 잔잔한 어떤 강에서 내가 패들링을 하는 거, 노를 젓는 거하고는 다른데, 개념이.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에는 파도가 치고 그 파도는 신이 보내주는 거고, 절대적인 존재가 그거를 잡아 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일정 부분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왜 왔을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그 파도를 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좋지만, 신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살겠어. 신한테 물어봤어. 근데 신께서 매번 우리에게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신의 응답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한 그것도 그냥 나의 무의식의 발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어떤 습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맹신하는 게 그게 진리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반대한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헛짓거리 하는 것 같은 거야. 허세 같은 거죠. 야, 그냥 까불지 말고 그냥 삽질이나 더 해, 이런 느낌이랄까요? 제 마음은 그냥 시킨 삽질 더 열심히 해, 묻지 말고. 김 병장님 여기 삽질 왜 해야 됩니까? 그냥 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묻지 않고 삽질을 좀 더 열심히 잘하는 거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있다. There is no why. 근데 제가 또 어디 글에다가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서울 디자인 페어인가 이제 초대받아서 초대받았다는 말을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디자이너로 있어가지고 놀러 오라고 이제 초대권을 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우한 현재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우한 형제의
디자인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명수 상무님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몰입과 탈출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몰입하지 않으면은 닿을 수 없죠. 그 미쳐야 미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몰입하면은 함몰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못하고 세상의 흐름이 뭔지 파악을 못하죠. 그럼 탈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리번 거려야 돼. 관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또 너무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시류를 파악하다 보면은 내게 없어져. 다시 몰입해야 돼 나한테. 그리고 다시 또 나와서 탈출해서 두리번 거려야 돼. 이런 것처럼. 근데 뭐 이거는 자기 마음이죠. 나는 몰입과 탈출을 5대5로 가져가겠다. 아니면 나는 몰입과 탈출을 7대3으로 가져가겠다. 자기 마음인데, 저는 이제 왜를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why와 there is why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해서 There is no why에 너무 함몰되면 쿨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무성의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불친절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친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81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옷 입기에 100점이 100점이 아니라 한 81점쯤이 100점이다.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얘기하면은 less is more를 얘기한 거죠. 제가 아담 샌들러라는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담 샌들러의 영화 중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스팽글리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콩글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스페니쉬식의 영어를 쓰는, 그래서 이제 아담 샌들러가 이제 유명한 셰프로 나와요. 그 뭐 스토리의 줄거리는 뭐 차치하고 유명한 셰프로 나오는데, 그 가게에 이제 시식하러 온 거예요, 평가단이. 그러니까 막 엄청 싫어하는 거야.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맛있다고 칭찬하면은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음식을 평가하러 올 거다. 그냥 정말 이걸 먹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이게 아니라, 야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먹을 거다 그러면 막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내놓는데 막 뭐 플레이팅도 막 틀어놓고 막 잘 못하려고 해. 그래서 별 3개 뭐 3분의 1인가 별 3개 4분의 1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별 4개가 만점인데. 그러면서 막 못하려고, 조금 못하려고 해. 너무 큰 칭찬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먹고 나가고, 그 다음날 뭐 뉴욕타임스 그 신문에 뭐 이렇게 뭐 극찬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최고다 막. 그런 아이러니. 근데 뭔지 아시죠?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되려 조금 뭐 그러면 도리어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옷 입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덜 하는 그 정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8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근데 저는 체력이 좋아서 12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표 지점은 100까지밖에 없어. 100m. 그래서 8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80m까지 가고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80m를 지나서 100m를 가서 야도를 찍고 힘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20m를 돌아와서 80m 지점에서 쓰러졌어. 힘을 다 쓰고. 그럼 둘 다 결과적으로 보면 80m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아주 본질적인 힘을 놓고 보면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를 많이 질문하고 그 외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라고 묻지 않는, 그래서 묻지 않고 왜는 없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운명을 따라서, 제가 미친듯이 훈련한 걸 따라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저는 오늘 그냥 닥치고 삽질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의 힘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그냥 시킨 일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왜를 묻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과 왜를 무수히 물었고 왜를, 그 왜에 대한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You know what I'm saying? 저는 이제 양평에 다다랐습니다. 늘 학교를 가던 길입니다. 이제 국수리를 지나갑니다. 물안개가 많이 폈네요. 학교 다니던 때도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물안개. 이쪽에서 이제 칼라리 데저트 컨트리 클럽 이런 화보를 찍으려고 박성진 모델하고 성진씨 여자친구랑 성진씨네 개 2마리랑 성진씨 친구 흑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엘리였나? 이렇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국술인데 상심리 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물입니다. 한 40분 찍었겠네요. 저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따가 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아침 7시 15분이고요 그리고 빈독하고 이제 파타고니아 추천하는 영상 찍은 거에 이제 그거는 입문자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영상이었는데 좀 딥한 것도, 파타고니아 딥한 것도 찍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다스파카 개쿠그린 컬러만 그렇게 유독 비싼지 궁금하다고. 근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그게 왜 비싸냐고 하면은 그 There is no why예요. 얘기하려면 뭐 쥐어 짤 수는 있죠. 뭐 그게 그 컬러가 더 희귀하다든지 개체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입고 나왔다든지 뭐 그런 이유는 있지만 뭐
뭐 그게 얼마나 큰 설득력이 있고 증명할 수 있는지는 없거든요. 그런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 빈티지가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다 낡아 빠진 티셔츠가 100만원씩 해요? 딱히 뭐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판타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이즈들은 더 비싸고 이렇게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저기서 제가 한번 한 학기 자취를 해본 적이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9길입니다. 9길. 꼬불꼬불 9길.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의 드라이브 코스. 아무튼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제 코맹맹이 소리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